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 2026년도 2차 2과목 35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35, 36, 37 3개 강의를 해서 2차 2과목의 업무 방법서를 모두 종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별표 9를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별표 9, 그 다음에 부록편, 이렇게까지 마지막까지 다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지금 방송은 오늘 오후 저녁에 돼야 업로드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현재 질문이 백선이 2026년도 업무방법서 개정되고 난 뒤에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다음 주에 동영상 아래 게시를 하고 또는 네이버의 카페 단톡방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백선을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노트북 LM과 챗 GPT를 활용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활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현재 백선을 여러분이 다운 받았다 했을 때 어떻게 활용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강의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노트북 백선을 갖다가 지금 다운을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백선은 제가 작업을 다 해놨는데 좀 더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선을 다운 받으면 여러분은 이제 완전적 백선 해서 다운을 받게 됩니다. 그죠? 개정사항 반영해서. 그러면 1번부터 111번, 뭐 112번까지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아래 한글 파일을 이렇게 게시를 하고 PDF 파일을 줄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PDF 파일이나 아래 한글 중에서 아래 한글은 편집하기가 좋습니다. 여러분이 간단하게 스스로 좀 알고 싶은 게 있으면 편집하는 기능이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하는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 완전정보 같은 경우에 이제 많단 말이죠. 이렇게 1번부터 쭉 있기 때문에 1번부터 5번까지를 내가 챗 GPT나 노트북 앱에서 활용하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1번부터 12번이 좀 공부가 안 된다 했을 때 1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1번부터 12번을 이렇게 복사를 뜹니다. 그죠? 커서를 이렇게 쭉 해서 복사를 쭉 이렇게 들어오게 해서 내가 알고 싶은 분야를 이렇게 15번까지 해서 마우스의 오른쪽을 해서 복사를 합니다. 들어오게 해서 복사를 합니다. 자, 복사한 기능을 잘 보시면 자, 여기서 마우스의 오른쪽을 클릭을 하게 되면 새로 만들기가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에 가보시면 한컴 오피스 한글 표준 문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표준 문서가 빈 거란 말이죠. 여기다가 이제 지금 들어가 한 것을 갖다 붙일 거란 말이죠. 여기다가 제목을 바꾸면 되겠죠. 제목을 여기다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방금 복사했던 걸 마우스 오른쪽을 해서 붙이기 기능을 하면 내가 원하는 1번부터 11번부터 15번까지 됐단 말이죠. 자, 1번부터 15번까지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해버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면 저장 기능이 있죠. 저장을 합니다. 저장하고 난 뒤에 파일을 들어가 보시면 파일에서 PDF 파일로 저장하기. 왜냐하면 이 챗GPT나 노트북 LMS는 PDF 파일을 좋아하고 잘 읽습니다. 그래서 아래 한글 바로 갈 수 없기 때문에 PDF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저장할 때 제목을 이제 우리는 11번부터 뭐 예를 들어 15번이다 하면 15번 암기 팁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장 기능을 다시 한번 파일을 PDF로 저장합니다. 제목을 우리는 암기 팁 백선으로 하겠습니다. 백선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백선 중에서 11번부터 15번이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예.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뜨면 이제 PDF 파일 저장이 됩니다. 그래야 노트북 LM이나 챗GPT가 잘 이른단 말이죠. 그래서 저장할 거예요. 저장합니다. 그러면 제가 PDF를 백선해서 11분, 15분 파일이 생겼죠. 이제 이것을 활용할 거란 말이죠. 이것이 파일이 저장됐기 때문에 이 파일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글을 들어갑니다. 구글에서 구글을 탁 쳐서 검색을 하죠. 챗GPT 노트북 LM을 해놨기 때문에 뜨죠. 그래서 챗GPT를 탁 들어가 보시면 챗GPT라고 써있는 이상한 거 들어가면 안됩니다. 챗GPT에서 공식 챗GPT 웹사이트 요걸 파란색을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서 챗GPT 물어보면 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 채팅했던 걸 카테고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면 되고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물어볼게요.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자 여기서 그 음성 기능도 있지만 여기서 최근 제가 했던 걸 한번 볼게요. 그래서 상식 질문 또는 유튜브 개강 요걸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했던 질문이 쭉 뜬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하기 전에 저는 항상 여러분이 강의하기 전에 미리 해봅니다. 1분부터 10분을 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세요 라고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 간단하게 이 파일을 탁 들어가서 갖다 붙이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PDF 파일에 그대로 들어가죠.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다 질문을 하면 되죠. 초등학교 수준으로 뭐 암기 팁 알려줘. 자 이렇게 씁니다. PDF 파일을 올리는 거는 들어가서 올리면 되고 그 다음 초등학교 수준으로 암기 팁 알려주세요 해서 딱 엔터를 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챗GPT가 나름대로 이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최대선의 원칙은 뭐다 하면서 쭉 이렇게 그래서 가끔씩 계속 질문을 던져요. 이해가 안 된다. 좀 더 쉽게 이렇게 계속 하면 답을 줍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자 지금 이 부분을 좀 더 다양하게 공부하고 싶을 때는 여기서 노트북 LM을 들어갑니다. 노트북 LM을 들어가게 되면 챗GPT가 아니죠. 그러면 구글의 노트북 LM이다 해서 파란색 구글 노트북 LM을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서 노트북 LM을 사용해 보기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해보면 바로 나오죠. 저는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정말 잘하나 이런 부분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 노트 만들기를 클릭을 하세요. 처음 하시는 분은 그러면 여기서 파일 업로드가 있죠. 요것만 클릭을 하면 돼요. 그걸 뭘 할 건데 했을 때 바탕화면에서 찾아서 내가 지금 백선 11분부터 15번이다 이거죠. 그럼 요것만 더블 클릭을 하면 쫙 그 다음부터는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현재 분석을 해서 한글로 이제 파일을 분석했죠. 뭐다 1번부터 11번부터 15번까지는 뭐다 하는 부분을 이렇게 알려주죠. 그럴 때 어떻게 활용하느냐 바로 오른쪽에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요거에서 다양하게 다 기능을 저는 AI 오디오 오버뷰라고 하는 이것이 아주 강력하더라. 재미가 있다는 거죠. 이동하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에 퀴즈 문제 그 다음에 마인드맵을 한번 딱 설치해 보면 이 친구가 이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마인드 앱을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공부할 때 다양하게 내가 공부하고 난 뒤에 내가 얼마나 아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클릭을 하면 되고 보고서 그 다음에 퀴즈 다 나옵니다. 그리고 AI 오디오 오버뷰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무시기 전에 내가 1번부터 뭐 11번부터 15번이다 또는 30분부터 40분이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들이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 만들어지죠. 이거는 무료입니다. 무료. 유료로 가입하면 돈이 뭐 2, 3만원 들겠죠. 한 2만원 드는데 그거는
많은 양을 할 때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료 사용도 가능하다 이거죠. 이것을 클릭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농업재에 보면 마인드 맵이라 해서 여기서 확대를 해보면 크게 나오죠. 그 다음에 보험 관련 법리 및 특성, 보험계약의 원칙이 뭐지? 그냥 질문 던지고 바로 답을 안 주기 때문에 클릭을 하면 돼요. 이렇게 최대 선의 원칙이고 뭐든 이렇게. 그래서 공부하기가 좀 재미가 있어진다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손해평가서도 AI를 좀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합격하고 난 뒤도 10년 이내에는 AI가 도입이 될 거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AI와 좀 친해지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을 모든 동영상 아래에 제가 첨부 파일을 다 올립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다운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해 보기에 들어가 보시면 방금 사용했던 이 부분은 제목이 없죠. 그러면 여기서 제목을 치면 되겠죠. 그래서 제목 수정해서 1번부터 10번 이렇게 저장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1번부터 15번인가요? 11번부터 15번 이렇게 해서 올리면 되겠죠. 15번 암기팁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버리면 저장한 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항상 새 노트 만들기 해서 이렇게 해서 수정해서 제목을 수정하면 되고 삭제하고 싶은 삭제 이렇게 해서 많이 만들어 놨죠. 이렇게 해서 공부하면 훨씬 최첨단으로 공부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활용해 보자 하는 부분이고요. 공부 방법도 세 권의 책이죠. 이제는 기출 예상 1권 예상 2과목 해서 총 3권의 책으로 성분을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백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지금 VIP에 가입을 많이 하셨는데 VIP 가입을 하신 분들은 무료로 현재 합격반 원데이는 다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막히면 업무방법서 찾아가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지금부터는 기출문제 풀이와 예상문제 중심으로 가자. 그 중에서 막히면 합격반 원데이는 하루에 논작물 바짝물에서 쫙 전체를 이론만 정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유튜브에 보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유튜브를 들어가서 유튜브 환경에서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 치면 되죠. 그래서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를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를 바로 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서 제 얼굴을 클릭을 하면 되죠. 제 얼굴이나 글씨를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6년도 1차 그리고 원데이 특강도 지금 몇 개 올려갔죠. 그 다음에 합격반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합격반의 2차 2과목이라는 얘기란 말이죠. 톡방에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쭉 보시면 순차대로 페이지 순으로 다 되어 있고 지금 34강이 올라가 있고 지금 강의가 끝나고 제가 오후에 35강 36강 37강 올리면 순차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찾기 쉽게 공부를 해야 된다. 막히면 이렇게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지금은 703페이지죠. 농구본 이론서 703페이지 농구본 이론서 703페이지입니다. 지금 교재가 혹시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 한 5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1군 2군 해서 38,000원 송금하시고 요청하시면 남은 것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인삼 파트 보겠습니다. 인삼은 제가 강의할 때 전수조사 시 또는 표본조사 시 핵심은 피해가 났더라도 전체를 다 수확을 하면 전수조사고 부분적으로 하면 부분이다. 그때 대관소찰이 들어가야 된다. 대관소찰. 그래서 크게 피해 입은 칸수 100칸 중에서 30칸이 피해가 입었으면 30칸 피해 입었어. 그럼 100칸분의 30칸. 그리고 어떤 기준 대관소찰에서 이게 대관이죠. 100칸 중 300이고 자세하게 보니까 이게 수학년 조사를 한단 말이죠.
이것이 요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시험할 때 대관 소찰만 생산보장 받자물이나 인상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염두에 두면 나머지는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어진단 말이죠. 피해 면적이 재배 면적이 주어지는 게 뭘까? 요거는 대관 소찰형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확량 조사를 해서 요 피해를 구할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전수조사는 재배 면적이나 피해 면적 똑같죠? 1이 되겠죠? 재배 면적이나 피해 면적 1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부분이고, 요것만 알면 되겠죠. 전수조사 시에는 이것이 1이 될 거다. 재배 면적과 피해 면적은 전부 다를 하니까 이게 1이니까 요것만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표본조사 시에는 재배 면적이 100칸 중에서 30칸이면 이렇게만 하면 되겠죠. 대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표본 칸의 면적의 구할 때 표본 칸수 곱하기 지지목 간격 곱하기 요거 한 칸의 면적을 구하는 것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중요하더라. 그 지주목 간격 요거죠. 그 다음에 두둑폭과 이랑폭의 합계다. 이런 부분들만 체크하면 되죠. 지주목의 간격은 3m다 하면 3m 곱하기 두둑폭은 1.5m고 고랑폭은 0.5m다 했을 때는 1.5 플러스 0.5 해서 6제곱미터, 이것이 한 칸의 면적이 되는 거죠. 그것만 하시면 된다 하는 부분의 핵심 정리였고, 이 부분은 우리는 평수 미평으로 가자. 그래서 시험 나오면 평수 미평으로 풀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해율은 평수 미평으로 하자. 그래야 착오가 없다. 평년 수확량이라고 하는 게 정해진 거죠. 그래서 모든 농가가 우수냐 보통이냐 이렇게 했을 때 다 주어집니다. 평년 수확량 주어지기 때문에 똑같다. 수확량 조사를 해서 그 수확량에서 마이너스 미보상 감소를 빼면 된다 하는 부분만 알아두시면, 기출 문제도 나와 있고 실전 문제에서 요 공식은 이렇게 가자. 요것으로 대체해서 풀면 아무 이상 없다. 그래서 복잡하게 평년 수확량에 평년 수확 이것을 1로 두고 나머지 이것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이 한 번에 구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사과배 단감 떫은 감 같은 경우는 종합위험의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의 과수 품목이더라. 이게 2025년도 개정됐으니까 올해 업무 방식 나왔단 말이죠. 이게 나오면 사과배 단감 떫은 감은 적과점 품목으로 시험이 나올 확률이 99%지만 혹시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의 사과 품목에 대해서 피해를 구하고 본걸 구하라 나오면 당황할 수가 있다. 그럴 때는 간단하다. 어떻게? 이게 사과가 시험 나오면 이거는 포도라고 고치면 됩니다. 포도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왜? 종합위험의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을 룰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요거를 포도라고 적어놓으면 똑같죠. 착가수 조사도 똑같이 착가수 과중 조사인데 가입 과중은 이미 적과점 품은 줍니다. 그러니까 중값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착가수 조사 낙가수 산정하는 부분들은 포도 품목과 즉 과수 16종의 1군과 동일하게 평가하면 된다 하는 것만 알아두시고, 혹시나 해서 제가 나중에 8월달에 가서 모의고사 때 한번 출제를 할 수 있도록 메모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하면서 제가 이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해도 막상 시험에 나오면 당황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입값이 주어지는 값이다. 나머지는 과수 16종의 1군하고 똑같이 평가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똑같죠? 착가랑 산정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수량의 산정 방법 사고마다 이거는 과수 16종에서 설명드린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별표를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 상인도 평수 미평 똑같이 요로 가는 거죠. 똑같습니다. 요런 것이 요렇게 하는구나. 수확량 산정은 피해 사실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수확량을 이렇게 똑같단 말이죠. 그렇게만 지금 딱 알고 있으면 문제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두, 복숭아, 포도, 감귤. 이거는
과수 우리가 총론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살펴보길 바랍니다. 전수조사 시, 그 다음에 낙하수 산정 시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두, 복숭아, 포도, 감귤, 포복자만, 이게 1군이죠. 1군은 요거 감수랑 산정 시 제가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을 유심히 총정리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병충해 감소성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 이 나오죠. 50%를 한다 이런 부분도 여기에 다 자세하게 나와 있죠. 밤 호두일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게 80% 50% 피해 구성률 구할 때 밤과 38선이다 이런 것들 시험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유심히 보면서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앞에서 총론에서 보시고 이것을 정리 차원에서 보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제가 강조할 것만 좀 강조하겠습니다. 자, 오류 수정 필요하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과수에서 이제 16쪽에서 보면 오류 수정이란 말인데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고 앞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궁금은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류 수정을 하는 이유는 이제 실무에서 이제 오류 수정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 조사할 때, 지금 조사해 보니까 과거 기준보다 지금이 더 많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과거 기준에서 분명히 자연 낙과가 있는데 이것이 더 커져 버리는 경우는 문제가 생긴다. 어떻게 조정할 건데 하는 것 때문에 한마디 말로 오류 수정이다 하는 말을 쓰고, 그 오류 수정의 방법은 합격하시고 난 뒤에 어떻게 하죠? 선배님한테 배우면 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험에 나올 게 없죠. 왜냐하면 이 값이 검차의 수확량과 검차의 감소량과 기수확량이 이전 조사 수확량하고 이전 조사 기수확량을 합친 것보다 커버렸을 때 문제가 있다. 왜? 자연 낙하가 있으면 더 적어져야 되거든. 이게 더 커져야 돼. 지금 조사할 때는 어쨌든 자연 낙하가 있기 때문에 적어집니다. 그죠? 근데 컸을 때가 오류 수정이 있다 하고 읽어보시면 오류 수정에 대해서는 다 풀린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험에 안 나오지만 궁금은 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그런 상태 때문에 지금 조사가 과거의 기준보다도 더 많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류 수정이다 까지만 하면 되게 시험 나올 게 없죠. 거기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전의 방법은 기출문제 풀이할 때 자세하게 하기를 하고 요때 부분을 유심히 한번 정리해 보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전의 부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참다리도 오류 수정 나오죠. 이 부분은 그런 것 때문에 오류 수정을 한다 하는 것까지만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매실에 대해서는 시험에 10일에 나왔단 말이죠. 매실에 대해서 10일에 기출이 나왔단 말이죠. 이때도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똑같습니다. 미보상 감소는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빼고 미보상 비율, 이런 부분에서 비대 추정 지수가 있는데 비대 추정 지수는 매실은 주어지는 값이다. 주어지는 값이다. 마늘과 양파는 하루 1일당 몇 프로다 하는 것이 마늘은 0.8%, 양파는 2.2%가 1일당 정해져 있지만 매실은 아예 표로서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해 구성 조사할 때는 80% 피해량은 80%죠. 수확량 조사할 때는 80% 피해량은 20%가 되겠죠. 그런 부분만 체크해서 하고, 특히 이제 시험이 안 나온 부분이 뭐냐 했을 때 절반 조사했다 라고 시험에 이제 나올 수가 있다. 절반 조사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매실이 있으면 이것에 반만 했겠죠. 반만 조사했기 때문에 이 착과량을 구할 때는 절반 조사니까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 이것이 시험에 한 번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절반 조사, 2분의 1 조사했을 때 곱하기 2를 수확량에 해줘야 된다. 이 부분을 제가 이것도 모의고사 때, 지금은 흐름만 알고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매실살구, 오미자. 자, 오미자 부분도
미가 만미자죠. 만미자지만 우리는 미터 미자로 생각하자. 그래서 미터 단위로 평가를 한다.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한 번은 특별하니까 모의고사 때 있는 것들은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미리 써놨죠. 모의고사에 한번 출제해보자. 검자 수학량은 다 주어지고 메타 착과량에다가 1 이렇게 해서 미터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만 하면 평소에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미자까지도 이렇게 모의고사 때는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자는 수학 개시 후에는 보상되지 않는 품목이죠. 그렇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복분자. 복분자에서도 우리는 정리를 하자. 복분자에서도 이 부분을 읽어도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복분자가 시험 나오면 여러분은 핵심 키워드가 뭐죠? 평년 결과 모의수분의 A 플러스 B다. 이렇게 딱 써놓고 이걸 잘 보시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종합위험일 때, 종합위험일 때 죽은 놈, 고사된 것. B는 특정위험일 때 죽은 놈. 그래서 평년 결과 모의수 분의 평년 결과 모의수가 5개라면 5개 분의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한마디로 죽은 놈이다 이렇게 써놓고 이것을 읽으면 된다 이거 정리가. A 플러스 B는 죽은 놈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평수미평이라고 하는 것은 평수미평의 원리도 이게 폐율이잖아요. 그죠? 이 폐율도 가만히 보면 이 분자라고 하는 평수미도 사실은 수확량을 조사해서 평년 수확량 대비 이만큼 나올 건데 이번에 수확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도 죽은 놈이잖아. 가만히 보면 이것도 죽은 놈이야. 그죠? 죽은 놈이니까 이때는 평수 미보상을 빼줬기 때문에 이거는 속에 들어가 있구나. A 플러스 B는 미보상이 다 감안돼서 A라고 하는구나. 종합위험일 때, 특정위험일 때 요 한마디를 딱 써놓고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정리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폐율은 고사결과 모의수, 평년결과 모의수, 고사결과 모의수인데 이것이 바로 A 플러스 B로 할 거다. 그죠? 종합위험과 특정위험. 그러니까 핵심 사항을 잘 적고서 읽어봐야 이것이 헷갈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OD는 오직 한 주에 1m에 그죠? 1m에 몇 개가 달려 있지가 기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주밀감은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출제가 유력하죠. 이거는 유력하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 온주밀감을 공부할 때 핵심 사항은 미보상 비율이죠. 미보상 비율은 딱 한 번만 적용한다. 요 원칙을 가지고 풀면 풀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석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죠? 무화과일 때는 많이 틀릴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전 폐율이 있으면 이전 폐율이 A이고 그 다음에 이후 폐율이 B라면 폐율은 A 플러스 B를 합쳐야 된다 하는 게 이게 특별하죠. 그러니까 시험이 잘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A 플러스 B를 왜 각각하지? 그러면 A에서 기준이 8월 1일 이후에 폐율 계산할 때 잘 보시면 그래서 요 시작부터가 다르잖아요. 그죠? 시작부터가 폐율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B는 시작부터가 1 마이너스 수학 전 폐율. 수학 전 폐율이다. 그 A 폐율이 30%라고 했을 때 이미 시작이 1 마이너스 수학 전 폐율 70%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죠. 그래서 폐율은 1수 잔결이라고 했죠. 수잔이라고 했죠. 수잔. 경과 비율 곱하기 결과 비율 수잔. 그래서 우리는 암기할 때 1수 잔결이다. 이렇게 해서 수잔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의할 것은 여기서 경과 비율과 수확량 잔여 비율, 수확량
자녀 비율을 우리는 수잔이라고 하자라고 했고, 이것은 경과 비율과 같은 뜻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원래는 반대의 뜻이죠. 근데 업무방법서에서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수확량 잔여 비율은 경과 비율과 같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단 진짜 해석은 진짜 정확한 해석은 온주 밀감에서만 있더라. 밀감에서만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온주 밀감일 때는 반드시 수확량 잔여 비율과 경과 비율은 반대의 뜻으로 해석해야 풀린다. 그래서 다른 품목들은 담당자가 그냥 같이 쓰자라고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혼용해서 쓰면 되는 거고, 나머지 온주 밀감일 때는 진짜다. 그때는 구분하지 않으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주의사항을 읽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베리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공식이 좀 잘못됐죠. 그래서 요 공식 때문에 제가 아마 8월달에 가서 간단한 문제만 한번 내보고, 왜냐면 주어지는 공식으로 해서 아주 중요하게 시험에 나올 만한데 이게 잘못됐단 말이죠. 과실손해피해율은 이렇게 했을 때 요거 과실손해피해율을 구할 때 공식이 요거 잘못됐죠. 대괄호인데 요거 소괄호하고 이 가로가 두 개 있기 때문에 공식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대괄호 다음에 원래대로 되려면 이건 풀 수가 없어요. 대괄호가 나오고 요 소괄호 나오고 소괄호 플러스 뭐 마이너스 곱하기 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가로가 여기 두 개가 있고 여기는 대괄호 다음에 가로가 없습니다. 요 앞에 그죠? 아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출제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5점짜리나 나올 수 있으면 주어지는 값으로 과실손해피해를 주어지고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수잔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만 주어졌을 때 문제만 풀어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복잡하게 틀린 걸 공부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릅일 때 나온다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두릅은 피해 정화지 수가 30개고 피해 처가지 수가 70개, 총 정화지 수가 100개, 총 처가지 수가 20개, 미보상 비율 15%대 피해율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시겠지만 두릅은 이렇게 막 심는단 말이죠. 그럼 두릅이 생기는 게 여기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정아라고 한다. 정아. 정수리에 있는 싹이다 해서 정아라고 합니다. 정아. 정상에 있는 싹이다. 싹아자. 그죠? 싹아자. 근데 이것보다 많이 나는 것이 처가가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보면 정품 비싼 것은 요거예요. 근데 이게 더 나기 때문에 이런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 피제 정화만 줍니다. 피해 처가지 수를 주더라도 이거는 평가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총 정화지 수 100개. 그러니까 피해율은 100분의 30이죠. 처가지 수는 시험 나오면 아무 대상이 아니에요. 아예 100개 중에서 30개. 미보상 비율을 주어주면 곱하기 100%에서 15%는 안 해줄 거다. 이렇게 하면 되죠. 30에 15% 얼마 나옵니까?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30분의 1 마이너스 미보상은 항상 해주니까 30% 0.3 곱하기 0.85네 그죠? 8호를 계산해 버리면 25.5%가 피해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5점짜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잠시 이어서 잠시 쉬었다가 바로 36권 가서 몇 품목부터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